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민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겁니다. FP에게 왜 보상 지식이 점점 더 중요해질까?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김승동 기자님과 함께 하고요. 저희가 썼던 책 금융영업 트렌드 책의 1장의 2부 5번째 꼭지, 그거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 꼭지의 제목이 뭐냐면 점점 더 중요해지는 보상 지식, 더 받기 힘들어지는 보험금. 뭔가 그 대비되는 내용 같아요. 보상 지식, 이게 사실 FP들에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공부도 되게 많이 하고 관련된 수업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이런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 분위기를 제가 2012년부터 보험 쪽에 출입을 하고 있는데 기사를 작성해 왔는데요. 12년부터요. 네네. 예. 근데 그때는 뭐 저도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때 예. 당시의 분위기는 잘 모르겠고 보험 보상 지식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설계사분들이 갖기 시작한 게 제가 느끼기에는 한 2017년 정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초기에 했던 동호회, 인터넷 카페에서 넘어서 밴드들이 활성화되고 시작했거든요. 밴드에서 본격적으로 보상 지식들이 이렇게 공유되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완전히 밴드도 많이 죽었고요. 죄송합니다. 밴드라는 거는 설계사들 밴드가 아니라 고객들 그냥 일반인들 밴드인가요? 아니, 설계사분들. 설계사 밴드들이 설계사 밴드에서 보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쪽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밴드도 굉장히 많이 죽었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서 그 일부 그런 오픈 채팅 같은 경우는 몇천 명 규모거든요. 거기에 이제 보상에 관련된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공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로 설계사들이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FP들이 설계사. 왠지 고객들도 받으면은 이렇게 인터넷에 올릴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는 막 이렇게 활성화되고 이런 거는 없었나요? 그런 쪽은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일단 이걸 컨설팅하는 FP들이 네. 많이 이런 조직적인 일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네네. 근데 그걸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왜 이게 이렇게 활성화됐을까? 왜 이 지식들이 굉장히 공유가 될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어떤 전문가한테 물어보기도 쉽지 않고요. 예.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도 별로 없더라고요. 예.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전에는 보험을 가입할 때 다른 방법들, 그러니까 수익이 늘어난다, 혹은 어떤 보장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강조했는데 이미 그때 2017년 정도만 돼도 굉장히 많이 포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금을 받게 해드리고 그 서비스로 추가 보장을, 추가 가입을 하는 식으로 문화가 바뀌고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현업에서 2002년에 일을 시작했으니까 이런 느낌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전에도 보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저희가 판매만 했지, 판매하자마자 내년에 당장 뭐 암에 걸리고 이런 일이 잘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저희가 충분하게 많이 판매함으로써 충분하게 많이, 어쨌든 시장에 많이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보험금을 탈 일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저도 이제는 뭐 정말 30대 때 가입하셨던 분인데 20년이 지나가지고 막 암 수술도 하시고 막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급하게 됨으로써 관심이 좀 생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도 좀 뭐 여담이지만 제 경험으로 얘기하면 그런 것도 있는 거. 책에 보면 하이프 수술 지급 여부 논란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하이프 수술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게 이제 하이프 수술인데, 하이프 수술이 뭐냐면요, 고주파를 몸에 쏴서 네. 그 치료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프 수술뿐만 아니라 이거를 그냥 통째적으로 피가 나지 않는 수술이라고 정의를 그냥 하면요. 예. 상해보험 약관에서, 보험의 약관에서 수술의 정의는 다 아시겠지만 그냥 쉽게 설명해서 의료용 기구, 예. 쉽게 말해 메스로 피부를 절개한 다음에 네네. 환부를 도려내거나 잘라내거나 절단하거나 뭐 이렇게 조작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형을 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술이라는 거는 일단은 칼로 뭘 해야 되죠. 예. 그게 전통적인 수술의 예. 정의거든요. 근데 의료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피부를 절개하지 않아도 수술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보는 치료법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2014년에 약관을 바꿨어요.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도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면 그건 수술로 보겠다라고 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 입장에서는 좋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그쵸. 보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어, 조항이 생긴 겁니다. 왜 불리하나요, 그게? 가령 이제 아까 여기 말씀하셨던 하이프 수술 같은 경우도 하이프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 그냥 전통적인 수술로 하면은 환부를 찢고 예, 거기에 있는 문제에 있는 세포나 어떤 종양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다시 예. 닫으면 됩니다. 네네. 그러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한 2주간 입원을 하고 있어도 보험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수술은 1회니까 네. 1회 수술 보험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근데 그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수술의 상당수는 한 어허. 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 반복해야 되는구나. 네, 근데 과거 보험의 약관을 보면요. 1회에 할한다라는 내용이 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상선 결절 수술을 예. 20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그런 정도로 많이 실제 하나요? 사례가. 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20회를 다 드려야 돼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니까 이제 예. 문제가 있다고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거는 타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칼로,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절제해서 수술했으면 한 번 나갈 거를 그 고주파를 이용해 사이프로 해서 20번을 하게 되면 그건 너무 소비자 입장의 어떤 형평을 봐도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 예, 것 밸런스 같은 맞지 않죠. 예, 그런 느낌 드네요. 그러니까 이 관련된 취재를 할 때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가 얘기했던 얘기가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한다고 이게 소비자 보호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요, 당국은 굉장히 크게 그림을 그립니다. 과거 상품에 대해서 이건 보험금 지급해야 돼라고 하면요, 미래 가입자들은 보험료가 높아져요. 그렇죠. 그럼 이게 소비자 보호야? 그렇죠.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보험은 결국은 공동의 어떤 계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누군가는 또 피해를 보거든요. 갑상선 결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예 그렇게 규정이 돼서 이제 가고 있는 거라고 저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올해 여름에 예. 삼성화재가 먼저 갑상선 결절로 하이프 수술을 받을 경우에 네. 갑상선의 크기가 2cm 이상이거나 혹은 조직 검사 등을 반드시 통한 다음에 수술을 해야지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보험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바뀐 겁니다. 그 전에는 올 여름 이전에는 고주파 수술을 받았어라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했어요. 지급했고. 예. 수술의 정의에 부합했으니까. 예, 예. 그러면 왜 지급 규정이 바뀌었냐? 라고 하면요,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만 수술의 필요성이 있었냐? 여부를 따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술- 그거를 예.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cm 이상 네. 그리고 조직 검사 예. 예. 등을 하고 정말 예. 수술의 필요성을 인정을 해야지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2cm 이상이라고 한 게 영상의학계에서 나왔던 자료거든요. 영상의학 그 의료계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됐던 것들이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나이가 한 50쯤 되면요, 갑상선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네네. 근데 그냥 2cm 미만의 것들은 그냥 관찰하자, 얘가 문제가 생기면은 수술을 하자, 이렇게 진행되는데 특정 병원 같은 경우는 정말 수익성을 위해서 아하. 모든 환자들한테 당신 지금 갑상선 결절이 이상해졌어, 2cm가 안 돼도 이상해졌어. 수술하자 네, 그러네. 수술을 하자고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커진 거죠. 비슷한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백내장도 그랬고요, 도수치료도 그랬고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어떤 지급 규정들이 굉장히 더 빡빡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또 왜 그러냐? 그러니까 보상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공유가 되다 보니까 다 가서 받는 거예요. 심지어 자폭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설계사 분들도 보상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럼 나도 받아야지 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당국도 그럼 결국 누가 돈을 버냐라고 하면 의사만 돈 벌거든요. 보험사는 분명히 보험금 지급하니까 되지 않고 예. 일부 소비자 먼저 이런 문제들, 이런 보상에 대한 것들을 알고 나서 받은 보험 가입자만 돈을 벌고 이 이후의 사람들은 돈을 벌지 않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크게 보면 소비자들 전체의 손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책에 보면 2016년 도수치료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그거도 좀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도수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까 갑상선 결절이나 백내장과 비슷한데요. 네. 특정 어떤 분이 굉장히 많이 한번 이게 그 척추가 좋지 않아서 굉장히 많이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진단을 받고
그때는 진단을 받고 도수 치료를 받았으니 보험사에서 문제 없이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냥 계속 도수 치료를 받으시는 거죠. 계속. 왜? 시원하니까. 근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럼 당신은 치료의 필요성이 있느냐? 죄송한데 치료라고 보기 힘드네요. 네. 아. 그러니까 그때 처음으로 치료란 무엇인가가 나온 겁니다. 치료의 정의가 처음으로 나와서 정의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치료란 무엇인가. 수술의 정의가 나온 게 아니라 네. 치료의 정의가 뭐냐? 치료가 나온 뭐냐? 겁니다. 그건 당신은 치료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그럼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마. 그렇죠. 가 된 겁니다. 그게 너무 과하게 나가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보험 산업을 건강하지 않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게 예. 소극적인 보험 사기의 일부지 않냐. 그렇죠. 보는 시각입니다. 약간의 맞습니다. 예, 소극적인 사기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금융감독원의 스탠스 어떻게 갈까요?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도 보험사의 이런 논리들이 확실하다면 지급 규정을 좀 빡빡하게 가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보험금을 무조건 지급하는 게 과연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될 거냐 여부를 따지거든요. 금감원은 정말 철저하게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 소비자 보호가 특정 소비자 보호가 아니라 전체 시장 소비자 그렇죠. 보호입니다. 전체를 봐야죠. 예. 이 몇 건을 지급한다고 전체 시장의 소비자 보호가 안 되면 그거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급 규정들이 갈수록 세지는 게 지급 규정이 약했을 때 문제들이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급 규정들이 굉장히 세게 가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보상 지식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하이프 수술이나 도수 치료나 좀 과한 것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금감원에서도 그 스탠스가 무조건 소비자 편을 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모든 소비자의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예. 무조건 소비자 편을 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예. 금감원은 어떻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금감원도 뭐 똑같이 금융사 편이야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엔 그렇지 않아요. 금감원도 무조건 소비자 편을 들어주는 게 그 소비자 편을 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 규정들을 좀 더 명확하게 따질 것이다 라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따지지 않았던 수술의 필요성, 치료의 필요성, 치료의 정의 이런 것들을 따지기 시작했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보험이라는 걸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뭐 보험회사 편, 소비자 편 이런 관점이 아니라 정말 이게 합리적인가? 네. 예, 합리적인가라는 거를 검토해서 판단할 것이다. 금감원의 스탠스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추가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 없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